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11월 4일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깊어진 가을의 온도만큼 우리 마음속 관계의 온도도 따뜻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문득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내는 관계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한 배구공을 친구 삼아 버텼던 한 남자의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를 중심으로 말이죠. 혼자라는 고독함이 얼마나 가혹한지,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관계 하나가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양희은 한계령 듣고 왔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외로움을 담담하게 이겨내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방송부터 행복학교가 살짝 변화가 있었죠? 각 코너마다 브릿지가 있었는데 좀 빼봤어요. 살짝 어색하긴 하네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전체 방송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브릿지를 뺐는데 말이죠. 영 어색하면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도 오늘까지는 이대로 한번 가보죠.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주인공 척 놀랜드는 시간 엄수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페덱스의 직원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효율과 스케줄로 채워져 있었죠. 하지만 비행기 추락 사고로 무인도에 홀로 표류하게 되면서 그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그를 둘러싼 것은 광활한 바다와 침묵, 그리고 끝없는 고독뿐이었습니다. 척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동안 척의 유일한 대화 상대이자 친구가 되어준 것은 바로 배구공 윌슨이었습니다. 피가 묻은 배구공에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붙여준 순간 윌슨은 단순한 공이 아니라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척은 윌슨에게 말을 걸고 논쟁하고 심지어 화해하며 자신의 정신을 지탱합니다. 윌슨은 척이 인간성을 잃지 않게 붙잡아준 생존의 닻이었죠. 극한의 고독 속에서 척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던 OST 메인 테마곡 캐스트 어웨이. 윌슨이라는 존재를 통해 외로움을 견뎌내는 척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캐스트 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들. 여러분의 윌슨 같은 존재가 누구인가요? 척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정서적 지지였고 그 지지를 윌슨이 해주었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벤 니킹의 Stand By Me.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날이 또 추워졌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요. 계절의 변화가 아주 그냥 순간순간 그냥 이제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가을이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 주실까요? 오늘은 이렇게까지 추워지기는 전에 그나마 날씨가 좋을 때 서울 시내에서 행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행진이 뭐 어떤 행진이었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제가 현장에 직접 갔다 와 봤으니까요. 그 부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2025 교육혁명 행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소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사 제목은 점수 아닌 이름으로 경쟁 아닌 연대로 세상 바꿀 수 있는 교육원회라는 기사고요. 제가 쓴 기사입니다. 교육혁명 행진, 2025 교육혁명 행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저기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부 뭐 최근에 새로 생긴 곳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대개혁, 혁명 뭐 좀 비슷하게 들리니까요. 근데 요거는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를 한 행사고 요 운동본부는 그 교육대개혁과 다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운동본부라서 차이가 있다. 두 단체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단체다. 라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요날 행진은 25일 날 오후 서울 시내, 서울시청 동편에서 일단 첫 번째 집회를 열고, 그 다음에 송내문까지 거기서 걸어서 행진하는 식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혁명을 염원하는 여러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기사에 담았습니다. 먼저 따이로 투명가방급 활동가가 나와서 대학 비진학 이후에 많은 차별과 뭐 무시 배제를 겪었다고 하면서 학력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누구에게나 교육이 보장되며 교육이 인권 침해와 희생이 아닌 권리로서 보장될 때 보상 심리로 똘똘 뭉친 사회가 변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기사에 담은 게 그 다음에 장효주 한성여중 2학년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학생인권 조례 또 지키기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또 상당히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하는 학생입니다. 저희 교육언론 창에도 그 기고글을 또 쓴 적이 있어요. 비상계엄 해제 루트를 다녀와서라는 기고를 제가 이 학생한테 받아서 올린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학업 스트레스, 입시 경쟁 뭐 이런 것 속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버티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생 시절, 어린 시절을 즐거워야 될 이 시절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아닌 이름으로 경쟁이 아닌 연대로 세상 바꿀 수 있는 교육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저도 큰 감명을 받아서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훈 부산대 태제대 학생도 이 학생은 그 저보다 5살 어리더라고요. 2005년생이고 그래서 24학번 셈이죠. 그래서 그 혁명 행진을 할 때 집회에서 발언을 안 하고 행진을 할 때 그 트럭 위에 타서 우리 타릭 집회 때 트럭에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트럭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학생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더라, 여기도 역시. 그래서 친구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입시에 종속된 교육제도를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 지금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이게 유초중고 교육이 돼야 되는데, 입시가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몇몇 뭐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들, 그 인터넷 강의 강사들, 인간 강사들 이런 분들은 아예 뭐 그냥 너네가
공교육하는 게 뭐냐, 그 하는 게 뭐냐라는 게 결국 입시에 대해서 너네가 하는 거 뭐냐, 학생들 입시는 다 우리 도움 받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사실 처음부터 맞지 않는 말이죠. 학교는 입시가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공간이고 입시는 그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은 아예 그거 자체를 입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또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입시 제도를 뿌리부터 갈아엎자, 또 신자유주의 교육을 넘어내자, 거대 사학을 철폐하고 공영대학으로 가자, 경쟁 구조 타파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 환경 만들자,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회원 참여 보장해라. 선곡은 뭐 기사랑 딱히 관련 있는 노래는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또 하나 그동안 선곡 안 한 걸로 가지고 와봤는데 데이빗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곡입니다. 1969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렇게 오래된 노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척은 무인도를 탈출하기 위해 만든 뗏목에 윌슨을 태우고 망망대해를 떠납니다. 이윽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투 끝에 척은 살아남지만 파도에 휩쓸려 윌슨을 놓치게 됩니다.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뗏목 위에 엎드려 윌슨 하고 절규하는 톰 행크스의 연기는 수많은 관객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구조의 희망을 잃었을 때보다 생존의 이유이자 친구였던 윌슨을 잃었을 때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배구공 하나를 잃었는데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었죠. 윌슨은 척에게 단순히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척이 가진 마지막 희망이자 인간성의 거울이었습니다. 윌슨을 놓친 후 척은 삶의 의지를 잃고 표류합니다. 관계의 상실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절규의 순간을 담은 OST 듣겠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되어 문명세계로 돌아온 척. 그는 이제 예전의 척이 아닙니다. 4년 전의 모든 관계는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했던 약혼녀는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루었고 그의 삶은 더 이상 효율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죠. 척은 말합니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알고 있을 거라 믿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건 단지 숨을 쉬는 것이었고 언젠가 조류가 나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관계의 양면성, 즉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의 모든 것을 깨닫는 통찰을 담은 곡 에밀리아 존스의 Both Sides Now 보내드립니다. 에밀리아 존스의 Both Sides Now에 이어 스팅, Fields of Gold 듣고 왔습니다. 스팅의 Fields of Gold, 황금빛 들판은 우리가 맺는 관계의 소중한 기억과 약속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윌슨이 척을 살렸죠? 생명을 구한 것은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였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윌슨에게 안부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척과 윌슨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무슨 책을 권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책은 개인의 성공과 행복이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타인에게 호감을 얻으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카네기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책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상대를 변화시키는 리더십. 그 중에서 우리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소개할까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미소를 지으십시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부르십시오. 경청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십시오.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꼭 기억하고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덕배 나의 옛날 이야기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와 연결해 볼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결망을 강조하는 목표들과 관련이 높네요. 영화 속 척과 윌슨의 관계를 통해 개인의 웰빙을 지탱하는 사회적, 정서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건강과 웰빙의 핵심 가치인 정신건강 증진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나아가 생존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은 파트너십이 요구하는 상호 의존성과 협력의 원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확보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라미유라는 가수가 있네요. 지난 날 노래 참 좋습니다. 들어보시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 행복학교는 영화 캐스트어웨이와 배구공 윌슨을 통해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바로 여러분의 윌슨임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발매된 제이슨 무라지의 대표곡으로 편안하고 낙천적인 분위기 속에 사랑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라는 낙천적인 위로를 건넵니다.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덕년이었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